조용히 하세요 좀. 왔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가만 계세요. 답변하라고 안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예, 서울 강북県한민수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상임위 때 몇 번 방통위나 상대로 얘기할 때 했는데 정말 역대급의 무지막지한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가고 있지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대로 갈아치우고 준공영방송사 지분을 건설회사에 넘기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는 법정 제재를 남발하거나 압수수색도 하고 압수수색은 언론사 기자들을 가리지 않고 정말 수없이 했습니다. 결국은 끝이 이렇게 난다.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YTN 등 방송통신 분야인데 SKT도 하고 YTN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KBS 문제를 좀 볼까 싶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4월 17일 날 그 수많은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대행들이 썼던 수많은 40건이 넘는 거부권 중에 유일하게 방송법 개정안이 찬성 212표로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과방 의원들도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 통과를 했습니다. 22년 만입니다. 유일하게 통과가 됐지요. 이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TV 수신료 졸속적으로 처리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다시 돌려놓고 통합징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0개월 만에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정말 비정상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유지되었던 KBS 수신료, 정기연금 통합징수가 이렇게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통위원장도 교체하고 KBS 사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고 이 꽂아놓았던 낙하산이 땡인 뉴스를 틀었는데 파우치보다는 약하다고 또 바꿨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사이에 박민 사장이 지금은 떠났는데 인건비 절감한다면서 두 차례 명예퇴직도 하고 희망퇴직도 하고 무급휴직도 단행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순수하게 KBS의 어떤 자립 뭐 이런 걸 생각했겠습니까? 치졸하게도 예산 가지고 자금 가지고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다음 PPT 한번 볼까요? 방통위 설치법 보면은 방송이나 통신은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22년 만에 거부권된 법안을 통과시켰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KBS 직원 5천 명을 위해서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이 말에 동의합니까? 이제 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가타부터 토론하는 건 별로 동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증인으로 와 계시는 박상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요. 평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하지 말씀드린 마세요. 겁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까? 좀 창피함도 알고 부끄러움도 알고 이제 뭐 다 끝나간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장악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한 달도 안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역사와 국민을 좀 부끄러워 좀 하십시오. 본인도 좀 충분히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역사 앞에서 당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중에 책임지게 될 겁니다.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죠. 반드시 그렇게 해줄게요. 그때도 한번 그 얼굴로 보나 봅시다. 그러시죠. 지금 OK 목장에 결투하십니까? 말로? 그만 웃지도 마세요. 좀 질의할 때는. 하십시오. 그래요. 뭐 더 이상 가치가 없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보인 태도, 국민들 우습게 보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딱 부역자 같아요. 국민은 가장 무섭게 조용히 하세요, 좀! 왔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가만 계세요. 답변하라고 안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우리 박상현 KBS 언론노조 본부장 계시죠?
이제 네, 반드시 내가 책임을 물어주겠습니다. 저 박상현 위원장님, 본부장님, 네, 그 통합징수 결정된 이후에 지금 KBS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대단히 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한때 외부 세력이 KBS를 공격을 하면서 편파 방송을 운운했지만 그렇게 해서 사장이 됐던 사람들이 정말 KBS를 살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고 정권의 명을 받아서 KBS를 장악하러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KBS 수신료가 정상화된 만큼 다시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세우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재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좀 놀랬습니까? 아니면 뭐 당연하다고 봤어요? 일단 뭐 법안을 발의해 주셨던 김현 의원 감사드리고 또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민주당 우리 의원들도 다 의원님들께도 찬성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뭐 국민의힘에도 계엄 해제에 참여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셨던 것만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3분을 더 아예 쓰시고 추가 질의하지 마시고. 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셨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듣기로는 KBS 어떤 임직원들, 내부 직원들도 여러 가지 힘을 모았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정말 공영방송이 좀 회복도 되고 내란 세력의 청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오늘 이제 박장범 사장이 불출석하면서 사유서를 낸 걸 보면은 여전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PPT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시사교육 기획창 대통령과 우두머리 이거 나중에 수정된 거 아시죠? 네, 눈 부릅뜨고 보면은 옆에 보입니다. 대통령과 우두머리 혐의. 이 조그마하게 혐의를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과정을 좀 아세요? 원래 제작진이 그 했던 제목이 대통령과 우두머리였는데 네. 데스크라고 할 수 있는 시사제작국장과 보도본부장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혐의이지 않느냐. 근데 제목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우두머리라는 걸 쓸 수 있냐라는 부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 태클, 시비를 걸면서 방송을 마지막까지도 주저앉히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제작진이 거기에 맞서서 싸우면서 어떻게든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고 예. 그 타협으로서 어떻게 보면 조그만 혐의라는 알겠습니다. 글자 붙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추정육 10분 이것도 처음에 네. 불방이 된 거죠. 추정 60분이 2부작으로 계엄의 기원이라는 예. 주제로 했는데 두 번째 프로그램이 부정선거론의 허구를 다루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방송이 나가기 불과 하루 전에 사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방송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어떤 KBS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는 어떤 기반 토대는 이번 방송법으로 좀 많이 마련이 된 걸로 보는데 여전히 거기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은 여전히 이런 식의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여전히 그 잘못된 어떤 파면된 세력을 부정선거론자랄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내부에서도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조합 차원에서도 최근에 그 뉴스 대선 보도 모니터링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다른 방송사나 뉴스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내란 재판이라든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의혹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띄우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보도들이 많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 모니터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똑똑히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기록도 하시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비판해. 네, 알겠습니다. 가장 무섭게 조용히 하세요, 좀! 왔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가만 계세요. 답변하라고 안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예, 서울 강북県한민수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상임위 때 몇 번 방통위나 상대로 얘기할 때 했는데 정말 역대급의 무지막지한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가고 있지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대로 갈아치우고 준공영방송사 지분을 건설회사에 넘기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는 법정 제재를 남발하거나
압수수색도 하고 압수수색은 언론사 기자들 가리지 않고 정말 수없이 했습니다. 결국은 끝이 이렇게 난다.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YTN 등 방송통신 분야인데 SKT도 하고 YTN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KBS 문제를 좀 볼까 싶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4월 17일 날 그 수많은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대행들이 썼던 수많은 40건이 넘는 거부권 중에 유일하게 방송법 개정안이 찬성 212표로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과방 의원들도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 통과를 했습니다. 22년 만입니다. 유일하게 통과가 됐지요. 이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TV 수신료 졸속적으로 처리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다시 돌려놓고 통합징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0개월 만에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정말 비정상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유지되었던 KBS 수신료 정기연금 통합징수가 이렇게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통위원장도 교체하고 KBS 사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고 이 꽂아놓았던 낙하산이 땡인 뉴스를 틀었는데 파우치보다는 약하다고 또 바꿨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사이에 박민 사장이 지금은 떠났는데 인건비 절감한다면서 두 차례 명예퇴직도 하고 희망퇴직도 하고 무급휴직도 단행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순수하게 KBS의 어떤 자립 뭐 이런 걸 생각했겠습니까? 치졸하게도 예산 가지고 자금 가지고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다음 PPT 한번 볼까요? 방통위 설치법 보면은 방송이나 통신은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22년 만에 거부권된 법안을 통과시켰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KBS 직원 5천 명을 위해서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이 말에 동의합니까? 이제 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가타부터 토론하는 건 별로 동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증인으로 와 계시는 박상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요. 평을 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하지 말씀드린 마세요. 겁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까? 좀 창피함도 알고 부끄러움도 알고 이제 뭐 다 끝나간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장악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한 달도 안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역사와 국민을 좀 부끄러워져 하십시오. 본인도 좀 충분히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역사 앞에서 당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중에 책임지게 될 겁니다.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죠. 반드시 그렇게 해줄게요. 그때도 한번 그 얼굴 보나 봅시다. 그러시죠. 지금 OK 목장에 결투하십니까? 말로? 그만 웃지도 마세요. 좀 질의할 때는. 하십시오. 그래요. 뭐 더 이상 가치가 없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보인 태도, 국민들 우습게 보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딱 부역자 같아요. 국민은 한번 가장 무섭게 조용히 하세요, 좀! 왔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가만 계세요. 답변하라고 안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우리 박상현 KBS 언론노조 본부장 계시죠? 이제 네, 반드시 내가 책임을 물어주겠습니다. 저 박상현 위원장님, 본부장님. 네. 그 통합징수 결정된 이후에 지금 KBS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대단히 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한때 외부 세력이 KBS를 공격을 하면서 편파 방송을 운운했지만 그렇게 해서 사장이 됐던 사람들이 정말 KBS를 살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고 정권의 명을 받아서 KBS를 장악하러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KBS 수신료가 정상화된 만큼 다시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세우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재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좀 놀랬습니까? 아니면 뭐 당연하다고 봤어요? 일단 뭐 법안을 발의해 주셨던 김현 의원 감사드리고 또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민주당 우리 위원들도 다 의원님들께도 찬성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또 뭐 국민의힘에도 계엄 해제에 참여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셨던 것만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3분을 더 아예 쓰시고 추가 질의하지 마시고. 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셨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듣기로는 KBS 어떤 임직원들, 내부 직원들도 여러 가지 힘을 모았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정말 공영방송이 좀 회복도 되고 내란 세력의 청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오늘 이제 박장범 사장이 불출석하면서 사유서를 낸 걸 보면은 여전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PPT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시사기획창 대통령과 우두머리 이거 나중에 수정된 거 아시죠? 네. 눈 부릅뜨고 보면은 옆에 보입니다. 대통령과 우두머리 혐의. 이 조그만하게 혐의를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과정을 좀 아세요? 원래 제작진이 그 했던 제목이 대통령과 우두머리였는데 네. 데스크라고 할 수 있는 시사제작국장과 보도본부장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혐의이지 않느냐. 근데 제목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우두머리라는 걸 쓸 수 있냐라는 부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 태클 시비를 걸면서 방송을 마지막까지도 주저앉히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제작진이 거기에 맞서서 싸우면서 어떻게든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고 예. 그 타협으로서 어떻게 보면 조그만 혐의라는 알겠습니다. 글자 붙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추정 60분 이것도 처음에 네. 불방이 된 거죠. 추정 60분이 2부작으로 계엄의 기원이라는 예, 예. 주제로 했는데 두 번째 프로그램이 부정선거론의 허구를 다루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방송이 나가기 불과 하루 전에 사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방송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어떤 KBS의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기반 토대는 이번 방송법으로 좀 많이 마련이 된 걸로 보는데 여전히 거기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은 여전히 이런 식의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여전히 그 잘못된 어떤 파면된 세력을 부정선거론자랄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내부에서도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조합 차원에서도 최근에 그 뉴스 대선 보도 모니터링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다른 방송사나 뉴스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내란 재판이라든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의혹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띄우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보도들이 많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 모니터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똑똑히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기록도 하시고 내부에서도 강력하게 지적하고 비판해 주시기 네, 알겠습니다.